6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에드워드는 여전히 런던의 중심부에서 성공적인 건축가로서의 삶의 흔적을 지니고 있었다. 그의 펜트하우스는 하이드 파크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자리 잡고 있었고 모든 각도에서 세련미와 성취감이 풍겨나왔다. 그러나 이 모든 부유함 속에서도 에드워드는 자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조용히 속삭이는 공허함을 느꼈다. 40년 동안 함께한 아내 마가렛과의 결혼 생활은 존경과 익숙함의 조용한 실타래로 짜인 테피스트리와 같았다. 그들의 대화는 틀에 박힌 일상과 예의 바른 침묵의 미로를 맴돌았다. 어느 날 아침, 에드워드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런던의 아침 풍경은 언제나처럼 평화로웠지만 그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마가렛과의 삶은 안정적이었지만 그 속에는 뭔가 빠져 있었다. 열정, 설렘, 그런 감정들을 느낀 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오늘 뭐해? 마가렛이 부엌에서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일상적인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별일 없어. 그냥 정원에 나가보려고. 에드워드가 답했다. 날씨 좋네. 마가렛이 덧붙였다. 이런 대화가 그들의 일상이었다. 서로에게 불만은 없었지만 무언가 변한 것은 분명했다. 이게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의 자연스러운 모습일까? 에드워드는 마음속으로 조금 더 무언가를 원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드워드는 우연히 갤러리에서 캐서린을 만났다. 그녀는 50대의 여전히 활기찬 여성이었고 최근 몇 년간 이 도시에서 살고 있었다. 캐서린은 생기가 넘치고 매혹적인 화가였으며 그녀의 캔버스는 에드워드가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을 반영하는 듯했다. 처음 만난 순간부터 에드워드는 캐서린의 예술과 영혼에 매료되었다. 당신의 그림은 정말 놀랍군요. 그 색채와 생동감. 에드워드가 그녀의 전시된 작품을 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에드워드. 제 그림은 제 마음의 표현이에요. 캐서린이 미소 지으며 답했다. 그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서로의 삶과 예술에 대한 열정을 나누며 몇 시간을 보냈다. 에드워드는 캐서린과 함께 있을 때마다 잊고 있던 무언가를 되찾는 기분이었다. 그녀의 존재는 그의 삶에 새로운 색채를 더해주었다. 에드워드, 당신과 얘기하고 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캐서린이 말했다. 저도 그래요. 당신과의 대화는 저에게 큰 영감을 줘요. 에드워드가 답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들은 종종 하이드파크를 산책하며 예술과 삶에 대해 이야기했고 노팅힐에 있는 캐서린의 다채로운 스튜디오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다. 그곳은 에드워드의 정돈되고 조용한 펜트하우스와는 전혀 다른 자유분방함과 창의성이 넘치는 공간이었다. 이곳은 정말 멋져요. 당신의 예술만큼이나 생동감이 넘치네요. 에드워드가 스튜디오를 둘러보며 말했다. 제 작업 공간이에요. 여기서 많은 시간을 보내죠. 캐서린이 웃으며 답했다. 당신을 만나고 나서 제 삶에도 색깔이 생긴 것 같아요. 에드워드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저도 그래요, 에드워드. 당신은 저에게 새로운 영감을 줘요. 캐서린이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에드워드는 캐서린과의 만남을 통해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가렛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에드워드는 그의 오랜 친구 윌리엄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윌리엄은 은퇴한 의사로 유쾌하고 통찰력 있는 사람이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에드워드? 윌리엄이 물었다. 그냥 잘 지내고 있어? 에드워드가 모호하게 답했다. 뭔가 달라 보이는데? 혹시 무슨 일 있어? 윌리엄이 그의 눈을 꿰뚫어 보듯 물었다. 캐서린이라는 여자를 만났어. 그녀는 화가야. 우리는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곤 해. 에드워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마가렛은 알고 있고? 윌리엄이 물었다. 아니, 아직. 하지만 마가렛과 나는 예전 같지 않아. 너무 오랫동안 서로에게 무관심했어. 에드워드가 한숨을 쉬었다. 조심해, 친구. 때로는 새로운 것이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오래된 것의 가치를 잊어서는 안 돼. 윌리엄이 진지하게 조언했다. 알아. 하지만 캐서린과 함께 있으면 잊고 있던 감정들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 에드워드가 고백했다. 결혼 생활이 항상 불꽃 튀는 건 아니야. 때로는 잔잔한 호수와 같을 때도 있지. 그 속에서 평화를 찾는 법을 배워야 해. 윌리엄이 덧붙였다. 하지만 그 평화가 너무 오랫동안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 나는 다시 한번 열정을 느끼고 싶어. 에드워드가 말했다. 윌리엄은 친구의 고민을 이해했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다.
그는 에드워드가 신중하게 생각하기를 바랐. 시간이 흐르면서 에드워드와 캐서린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했고 함께 있는 시간은 그들에게 큰 기쁨이었다. 에드워드, 당신과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해요. 캐서린이 어느 날 저녁 함께 와인을 마시며 말했다. 저도 그래요, 캐서린. 당신은 제 삶에 새로운 빛을 가져다 주었어요. 에드워드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아내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지내는 게 옳은 일인지 모르겠어요. 캐서린이 망설이며 말했다. 저도 알아요. 마가렛을 배신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을 향한 제 마음을 멈출 수가 없어요. 에드워드가 고백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캐서린이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어느 날 마가렛이 일주일간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에드워드는 이 기회를 틈타 캐서린을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초대했다. 그날 밤 그들은 와인을 마시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결국 서로에 대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선을 넘어버렸다. 이러면 안 되는데. 에드워드가 캐서린을 품에 안으며 말했다. 알아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캐서린이 그의 품에 안겨 속삭였다. 그날 밤 그들은 서로에게서 위안과 열정을 찾았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들이 되살아나는 순간이었다. 다음날 아침 에드워드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캐서린과의 시간은 그에게 큰 기쁨을 주었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느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죠? 에드워드가 침대에 앉아 멍하니 말했다. 후회하지 않아요. 당신과 함께한 시간은 저에게 소중했어요. 캐서린이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하지만 마가렛은! 에드워드가 말을 잇지 못했다. 당신이 마가렛을 사랑한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당신 자신에게도 솔직해져야 해요. 캐서린이 부드럽게 말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마가렛을 배신할 수도 당신을 떠날 수도 없어요. 에드워드가 괴로워했다. 결정을 서두르지 마세요. 시간이 필요해요. 캐서린이 그를 위로했다. 그날 이후 에드워드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는 캐서린과의 관계를 통해 잊고 있던 열정과 삶의 기쁨을 발견했지만 동시에 오랜 세월 함께한 아내 마가렛에 대한 책임감과 죄책감 사이에서 갈등했다. 에드워드, 무슨 일 있어?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여. 윌리엄이 어느 날 그를 만나 물었다. 캐서린과 선을 넘어버렸어. 에드워드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뭐라고? 정말 어리석은 짓을 했군? 윌리엄이 놀라며 말했다. 알아.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 캐서린과 함께 있으면 다시 젊어지는 기분이야. 에드워드가 말했다. 그게 얼마나 갈 것 같아? 결국 너는 상처만 입게 될 거야? 윌리엄이 경고했다. 나도 알아.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에드워드가 한숨을 쉬었다. 네, 마음의 소리를 잘 들어봐. 그리고 마가렛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을 거야. 윌리엄이 조언했다. 에드워드는 윌리엄의 말에 동의하면서도 마가렛에게 사실을 털어놓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캐서린과의 관계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캐서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에드워드가 어느 날 그녀에게 물었다.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우리는 서로에게 솔직해야 해요. 캐서린이 답했다.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요. 에드워드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저도 그래요. 하지만 우리 관계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건 원치 않아요. 캐서린이 슬픈 표정으로 말했다. 에드워드는 캐서린의 말을 들으며 자신들의 관계가 단순한 열정을 넘어선 더 깊은 무언가로 발전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마가렛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캐서린과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지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야 할지 결정해야 했다. 어느 날 저녁 에드워드는 마가렛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마가렛 앞에 앉았다. 마가렛,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 에드워드가 입을 열었다. 뭔데요, 에드워드? 마가렛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나 다른 여자를 만났어. 에드워드가 힘겹게 말했다. 마가렛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게 누구죠? 마가렛이 겨우 입을 열었다. 캐서린이에요. 그녀는 화가예요. 에드워드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얼마나 오래된 거죠? 마가렛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몇 달 됐어요. 우리는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러다가 에드워드가 말을 잇지 못했다. 당신
나를 사랑하긴 했어요? 마가렛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다. 사랑했어요, 마가렛. 지금도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만 에드워드가 말을 흐렸다. 하지만 뭐죠? 그 여자와는 사랑에 빠졌다는 건가요? 마가렛이 울음을 터뜨렸다. 그건 아니에요. 그냥 캐서린과 함께 있으면 잊고 있던 감정들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요. 에드워드가 괴로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서 이제 어쩔 건데요? 그 여자와 살 건가요? 마가렛이 소리쳤다.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에드워드가 말했다. 당신 정말 이기적이군요. 40년 동안 함께 산 세월이 아무것도 아닌가요? 마가렛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그렇지 않아요. 마가렛, 당신과의 시간은 저에게 소중했어요. 하지만 우리 둘 다 변했고 이제는 서로에게 솔직해져야 할 때예요. 에드워드가 말했다. 그래서 이혼하자는 건가요? 마가렛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아직 그건? 하지만 우리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해요. 에드워드가 말했다. 마가렛은 깊은 슬픔에 잠겼다. 그녀는 에드워드의 변화를 이해할 수 없었다. 40년 동안 함께한 남자가 이제 와서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당신 마음대로 해요. 하지만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을 거예요. 마가렛이 차갑게 말했다. 그날 밤 이후 에드워드와 마가렛의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지낼 수 없었다. 에드워드는 집을 나와 호텔에서 지내기 시작했다. 어떻게 지내고 있어? 윌리엄이 그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다. 힘들어. 마가렛과는 거의 끝난 것 같아. 에드워드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그럴 줄 알았어. 네가 한 선택이니 책임져야지. 윌리엄이 말했다. 알아. 하지만 캐서린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에드워드가 말했다. 그녀와는 진지하게 이야기해봤어? 윌리엄이 물었다. 아니, 아직. 하지만 그녀도 나와 같은 마음일 거야. 에드워드가 말했다. 섣불리 판단하지 마. 그녀의 입장도 생각해봐야지. 윌리엄이 조언했다. 에드워드는 윌리엄의 말대로 캐서린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심했다. 그는 캐서린의 스튜디오로 찾아갔다. 캐서린, 우리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에드워드가 말했다. 저도 그래요, 에드워드. 저도 요즘 많은 생각을 했어요. 캐서린이 말했다. 마가렛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예전 지낼 수 없어요. 에드워드가 말했다. 정말 유감이에요. 캐서린이 슬픈 표정으로 말했다.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하지만 당신의 입장도 중요해요. 에드워드가 말했다. 저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에드워드. 하지만 우리 관계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건 원치 않아요. 캐서린이 말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드워드가 물었다.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둘 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요. 캐서린이 말했다. 에드워드는 캐서린의 말에 동의했다. 그들은 잠시 떨어져서 각자의 삶을 돌아보기로 했다. 에드워드는 마가렛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캐서린은 자신의 감정을 확실히 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했다. 몇 주 후 에드워드는 마가렛과 이혼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40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다. 이혼 후 에드워드는 캐서린에게 다시 연락했다. 캐서린, 오랜만이네요. 에드워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에드워드, 잘 지냈어요? 캐서린이 반갑게 물었다. 네, 덕분에. 당신은요? 에드워드가 물었다. 저도 잘 지냈어요.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캐서린이 말했다. 저도 그래요. 마가렛과는 이혼했어요. 에드워드가 말했다. 정말 안타깝네요. 캐서린이 말했다. 이제 우리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드워드가 말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서두르지 말아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해요. 캐서린이 말했다. 에드워드와 캐서린은 다시 만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서로에게 다가갔고 이전보다 더 깊은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갔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해요. 에드워드가 어느 날 저녁 캐서린과 함께 와인을 마시며 말했다. 저도 그래요, 에드워드. 당신은 제 삶에 새로운 빛을 가져다 주었어요. 캐서린이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에드워드가 물었다.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우리는 서로에게 솔직하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갈 거예요.
캐서린이 미소 지으며 답했다. 에드워드는 캐서린의 눈을 바라보며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을 느꼈다. 그는 오랜 방황 끝에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 같았다. 사랑해요, 캐서린. 에드워드가 말했다. 저도 사랑해요, 에드워드. 캐서린이 답했다. 그들은 서로의 품에 안겨 오랫동안 잊고 있던 사랑의 따스함을 느꼈다. 그들의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 누구도 그들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런던의 밤하늘 아래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에드워드는 캐서린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기로 했다. 캐서린,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드워드가 어느 날 아침 함께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저도 그래요, 에드워드. 당신은 저에게 큰 힘이 되어줘요. 캐서린이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함께 여행을 떠날까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요. 에드워드가 제안했다. 좋은 생각이에요. 어디로 가고 싶어요? 캐서린이 설레는 표정으로 물었다. 당신이 가고 싶은 곳이라면 어디든 좋아요. 에드워드가 미소 지으며 답했다. 그들은 함께 여행을 떠났고 그곳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다. 그들은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서로에 대한 사랑을 더욱 키워나갔다. 정말 행복해요, 에드워드. 당신과 함께여서. 캐서린이 어느 날 저녁 해변을 산책하며 말했다. 저도 그래요, 캐서린. 당신은 제 삶의 가장 큰 선물이에요. 에드워드가 그녀를 품에 안으며 말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그들은 더욱 단단해진 사랑을 바탕으로 새로운 삶을 꾸려나갔다. 에드워드는 캐서린의 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캐서린은 에드워드의 삶에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당신의 그림은 정말 놀라워요. 당신의 재능에 항상 감탄해요. 에드워드가 어느 날 캐서린의 전시회에서 말했다. 당신 덕분이에요, 에드워드. 당신의 지지와 사랑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캐서린이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드워드가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도 그래요, 에드워드. 우리는 함께 더 멋진 미래를 만들어 나갈 거예요. 캐서린이 미소 지으며 답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고 함께 성장하며 더욱 깊은 사랑을 키워나갔다. 그들의 삶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로워졌고 그들은 매 순간을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갔다. 사랑해요, 캐서린. 에드워드가 어느 날 밤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저도 사랑해요, 에드워드. 캐서린이 그의 품에 안기며 답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런던의 아름다운 야경 속으로 그렇게 조용히 흘러갔다. 윌리엄은 에드워드의 변화를 지켜보며 그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했다. 비록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지만 에드워드가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에드워드, 정말 행복해 보여. 윌리엄이 어느 날 에드워드와 캐서린을 만나 말했다. 네, 덕분이에요. 캐서린은 저에게 큰 축복이에요. 에드워드가 캐서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두 사람 정말 잘 어울려. 앞으로도 행복하게 지내길 바라. 윌리엄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고마워요, 윌리엄. 당신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에드워드가 말했다. 친구 좋다는 게 뭐겠어. 언제든 필요하면 나를 찾아. 윌리엄이 웃으며 말했다. 에드워드와 캐서린은 윌리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그들의 행복한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갔다. 그들의 이야기는 런던의 아름다운 풍경 속으로 그렇게 조용히 흘러갔다. 세월이 흘러 에드워드와 캐서린은 노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행복한 삶을 살았다. 그들은 함께 여행을 다니고 예술을 즐기며 인생의 황혼길을 아름답게 물들여갔다. 당신과 함께한 시간은 내 인생 최고의 순간들이었어요. 에드워드가 어느 날 저녁 캐서린과 함께 석양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도 그래요, 에드워드. 당신은 제 삶의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캐서린이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우리 남은 시간도 함께 행복하게 보내요. 에드워드가 말했다. 그래요, 에드워드. 당신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두렵지 않아요.
캐서린이 미소 지으며 답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런던의 아름다운 석양 속으로 그렇게 영원히 흘러갔다. 에드워드와 캐서린의 이야기가 런던의 아름다운 풍경 속으로 저물어간 지 1년 후, 윌리엄은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 오랜 친구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윌리엄은 자신의 인생에도 무언가 빠져 있다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윌리엄은 에드워드와 캐서린을 만나 그들의 근황을 들었다. 두 사람 여전히 행복해 보이네. 윌리엄이 웃으며 말했다. 네, 덕분이에요. 캐서린과 함께하는 매 순간이 소중해요. 에드워드가 캐서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윌리엄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캐서린이 따뜻한 미소로 말했다. 나야? 뭐, 혼자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아? 윌리엄이 애써 담담한 척 말했다. 친구 좋다는 게 뭔가? 자네도 이제 자네만의 행복을 찾을 때가 됐지? 에드워드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윌리엄은 에드워드의 말에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오랜 시간 혼자 지내온 윌리엄은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이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에드워드와 캐서린처럼 늦게라도 진정한 행복을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요즘 자주 가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 주인이 참 좋은 사람 같아. 윌리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말 어떤 분인데? 에드워드가 관심을 보였다. 그녀의 이름은 아이린이고 은퇴한 교사야. 책과 음악을 좋아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윌리엄이 쑥스러운 듯 말했다. 잘 됐네. 윌리엄에게 딱 맞는 사람 같은데? 캐서린이 기뻐하며 말했다. 하지만 너무 늦은 건 아닐까? 나도 이제 70이 넘었는데. 윌리엄이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야. 아이린과 더 가까워지도록 노력해봐. 에드워드가 격려했다. 그래, 용기를 내보는 게 좋겠어.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나도 다시 사랑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윌리엄이 결심한 듯 말했다. 에드워드와 캐서린은 윌리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 아이린과의 만남을 주선해주기로 했다. 며칠 후 윌리엄은 에드워드와 캐서린의 도움으로 아이린과 정식으로 데이트를 하게 되었다. 그들은 공원에서 만나 산책을 하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아이린, 당신과 이야기하는 건 정말 즐거워요.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윌리엄이 수줍게 말했다. 저도 그래요. 윌리엄, 당신은 참 따뜻하고 지적인 분이세요. 아이린이 미소 지으며 답했다. 우리 앞으로도 자주 만날 수 있을까요? 윌리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요. 저도 당신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아이린이 흔쾌히 답했다. 그날 이후 윌리엄과 아이린은 자주 만나 데이트를 하며 서로에 대한 마음을 키워나갔다. 그들은 함께 음악을 듣고 책을 읽고 여행을 다니며 늦깎이 사랑을 아름답게 가꾸어 갔다. 윌리엄,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아이린이 어느 날 저녁 윌리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저도 그래요. 아이린, 당신은 제 삶에 새로운 기쁨을 가져다 주었어요. 윌리엄이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남은 인생을 함께 행복하게 보내요. 아이린이 말했다. 그래요, 아이린. 당신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두렵지 않아요. 윌리엄이 미소 지으며 답했다. 윌리엄과 아이린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그들의 아름다운 황혼을 향해 함께 걸어갔다. 그들의 이야기는 런던의 낭만적인 밤하늘 아래 또 하나의 아름다운 사랑의 서사시로 그렇게 조용히 흘러갔다. 에드워드와 캐서린, 그리고 윌리엄과 아이린, 그들은 모두 늦은 나이에 진정한 행복을 찾았고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사했다. 그들의 삶은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 언제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을 아름답게 증명하고 있었다. 에드워드와 캐서린, 그리고 윌리엄과 아이린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인생에서 결코 늦은 때란 없다는 소중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나이나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 용기를 낸다면 언제든 새로운 사랑과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합니다. 첫 번째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솔직함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에드워드는 오랫동안 결혼 생활에 대한 불만을 숨기고 있었지만 캐서린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가렛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을 때 비록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결국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고 진실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행복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에드워드는 안정적인 삶을 뒤로하고 캐서린과의 새로운 시작을 선택했습니다. 윌리엄 역시 오랫동안 혼자였지만 아이린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사랑에 도전했습니다. 이들처럼 때로는 익숙함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변화는 두려움을 동반하지만 그 끝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더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행복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드워드와 캐서린, 윌리엄과 아이린은 모두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지만 새로운 사랑을 통해 삶의 기쁨과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언제든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결론적으로 에드워드, 캐서린, 윌리엄, 아이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 모두는 언제든 어디서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어 당신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